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 김씨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임대차 3법, 임대차 보호 3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뉴스 기사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어요. 네. 한 6월 8일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 속에 있는 그 법안, 발의된 법안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네, 그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렇죠. 네, 소유자는 누구인가?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저희가 며칠 이제 뒤늦게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게 정확한 발의 내용이라든지 의안 원문을 가지고 좀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고요. 11일 날 확인됐습니다. 네. 정확한 거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녹화는 이제 11일 날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오늘 오전에 그 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중대본 그 회의를 가졌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 홍남기 장관께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같은 경우에 요번에는 주된 내용이 이제 일자리 얘기.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주로 됐지만, 이제 뭐 질문이었는지 요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좀 이제 물어봤을 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 지역을 추가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조세 정책도 지금 이제 뭐 필요하다면 조세 정책도 해가지고 더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더 규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놨습니다. 네, 이게 서울 집값이 지금 6월 달이 이제 넘어가면 5월이 마무리되고 6월 달이 넘어가면서 네. 다시 오르는 추세인데, 그것 때문에 좀 기자분들이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규제를 더 이제 하겠다. 네. 하면서 이제 풍선 효과로 나한테 뭐 거론된 지역도 있습니다. 거론된 네, 지역도 네. 뭐 인천이나 뭐 이런 풍선 효과로 지금 진행되는 곳들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뭐 어떻게 더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죠. 전국을 다 누르지 않는 이상 네. 풍선 효과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와 맞물리면서 좀 요 임대차 3법 요거에 또 맞물리면서 네. 요게 이제 굉장한 이제 관심사가 좀 됐어요. 그래서 뭐 좀 논란인 것도 있는데, 이게 임대차 3법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3법, 임대차 보호 3법이라고 불렀던 게 좀 1차적인 거랑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데, 요거 1차적인 거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맨 처음 임대차 3법으로 해가지고 처음 이제 나오게 된 게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됐고, 요거 전월세 신고제나 이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방안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미 뭐 한두 줄 언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방향으로든 어느 정도 강도로건 좀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도 요번 발의 내용을 보면 2년 플러스 2년, 그리고 뭐 3년 플러스 3년 요렇게도 있고, 무제한 연장 요렇게까지도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 요것도 정도 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을 좀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요게 이제 조금 변합니다. 제일 이제 논란이 있는 것들만 뽑아서 이제 보자 그러면, 전월세 무한 연장, 그리고 1년 보증금 월세 인상 한도를 5%로 한다. 네. 1년간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5%죠. 그리고 표준 임대료를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그거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뭐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맞춘다. 네,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이제 전월세 무한 연장인데, 요거를 보기 전에 제가 아까 정확히 본다는데 좀 의의를 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찾는 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국회라고 그냥 검색을 하시면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라고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여기 가운데 의안 정보,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요거 최근 접수 의안 해가지고 요거 더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6월 1일 이후부터 요 발의된 내용들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택에 관련된 걸 볼 거니까 주택이나 뭐 임대 뭐 이렇게 보시면 주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월 1일부터
발의된 내용들이 요 21대 국회에서 이제 발의된 그 주택법 개정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눌러서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월세 상한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의견이 다릅니다. 의원들끼리 발의된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요걸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논란 속에 있는 게 요게 이제 2100285 의안 번호를 가지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이제 발의한 대표 발의를 한 요 내용인데 요걸 눌러 보시면 제안 이유라든지 주요 내용 이런 거 이제 상세하게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소개하기보다도 요 원문으로 요거를 좀 기다렸는데 요게 나오는 게 좀 늦었어요. 그래서 6월 9일 날 발의가 됐지만 요거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이제 나왔고 요거를 이제 한번 꼭 찾아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 보시고 요거를 이제 정리해 보니 첫 번째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전월세 무한 연장이다. 네. 네. 요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 뭐 분석이나 전망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일 이제 대두가 되는 게 소유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쵸.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만화 풍자 만화도 이제 나옵니다. 네네. 20, 30대에 처음 이제 세입자랑 임대인이 만나 가지고 연장 나가실 건가요? 물어봤더니 임차인이 안 나가요. 그러고 네. 그리고 한 10년, 15년이 흘러 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나가실 건가요? 아니요. 안 나간다고. 근데 또 시간이 흘러 임대인은 굉장히 할아버지가 됐고 임차인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나가시겠죠? 이제 물어보니까 유언으로 안 나가요. 라고 남기는 그런 풍자 만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이 집은 누가 소유를 하는 거고 그런 재산권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거냐.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여기 이제 개정안 이제 법률안 네. 이제 그거 이제 올라갈 거 이제 발의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세부 조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세부 네. 조항이 조금씩 있고,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이제 어떻게 무슨 잘못을 하든지 무슨 조항들이 있으니까 네. 그건 들어가서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진짜 이게 소유자가 누군지 그렇죠. 네. 답이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임대업을 해봤고 지금도 임대를 줬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제일 1차적으로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는 거고, 네. 요게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드리자면, 요게 제한 이유, 요 발의 안에서 제한 이유에서 보시면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외국에는 이게 전세 제도라는 게 없어요. 미국만 보더라도 이제 보증금도 없는 이제 주택 임대를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무한 연장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세입자가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내쫓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 임대인이. 그게 이제 무한 연장하고 이렇게 이제 좀 자극적으로 이제 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한 연장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된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많이 진출을 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제가 이제 상가 계약을 이제 할 때 외국계 기업 상대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건물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좋으니까 이제 굉장히 장기 계약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났더니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월세 인상안을 들이댑니다. 1년 차에는 2점 몇 프로, 3년 차에는 뭐 3점 몇 프로, 4년 차에는 뭐 또 몇 프로, 그리고 5년 차 이상부터는 매년 뭐 한 6%씩. 그때는 뭐 8, 9%까지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올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으로 올리는 게 6.8%까지 합의를 마치고 파리 뭐 바게트 다 얘기했네요. 네, 그런 거를 이제 10년 임대로 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주택 시장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요게 법 테두리 안에서 그냥 매년 그냥 5%씩 인상을 계속 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뭐 그 주택 가격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월세가 계속 그냥 무한정으로 무한 연장은 맞지만 무한정 살 수는 없고 세입자가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계속 연장을 한다고 처음에 계약을 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좀 변화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 임대료라는 걸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표준 임대료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표준 임대료도 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네. 소유자는 과연 누군가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조금 많이 걸렸었거든요. 제가 직접 저도 했었었고 지금도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하나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준 상황인데 네. 여기 그 법안 이제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꼼꼼히 제가 읽어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임차인이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나 더 살 건데. 근데 그런 그러니까 집주인이 지금 임차를 줬는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타당성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게 소유자는 과연 누구라는 이게 저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좀 모르겠거든요. 이게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그렇죠. 요게 네. 이제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자리를 잡기까지 굉장히 진통이 좀 많이 진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이런 이제 전월세 무한 연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더 하실래요? 아니요. 그러면 다음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제 같이 좀 설명이 됐는데 1년 동안 이제 5% 인상 한도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전월세 이제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그냥 월 납부를 하는 월세라든지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요 발의된 내용에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보증금과 월세를 5%를 같이 올려도 되는 건지 그건 또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5%가 굉장히 커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5, 6억대 이제 뭐 전세도 이제 뭐 많이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5억으로 그냥 계산하기 좋게 잡더라도 5% 올리는 게 2,500만 원으로 다가옵니다. 네. 세입자에게는. 그걸 그냥 이게 인상한도 1년으로 했는데 전세 기간은 뭐 2년이지만 그 중간에 올린다는 조항을 또 넣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게 된다면 뭐 2년, 뭐 4년 계약으로 이제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2년마다 2,500씩 올려줘야 된다는 것도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리 뭐 특이하게다가 걸어놓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전에 그냥 무한 연장 안 하고 나가게 되겠죠. 이걸 불합리하다. 사회나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계약을 강요당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허점이 있다고 좀 보입니다. 네, 허점도 있는데 또 여기서도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조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뭐 이게 임차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불합리하게 나갔다. 소송도 걸 수 있습니다. 네. 소송을 걸어서 이게 나는 불합리하게 나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뭐 2년에 대한 뭐 곱하기 뭐 그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거 조금 읽어보시면은 이해 좀 더 빠르실 거고.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도 언급이 됐던 표준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표준 임대료를 이제 시도별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이제 표준 임대료를 정해가지고 요게 이제 분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쪽 이제 임대료가 적정한지 요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표준 임대료인데 요게 좀 발상이 조금 뭐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이 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역세권이어도 입지라든지 시설 노후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뭐 풀옵션이 돼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굉장히 이제 많이 갈리죠. 예, 갈리기 때문에 이런 그런 시장 논리로 요런 입지나 시설에 맞게 형성되어 있던 임대료의 시장에 붕괴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내가 더 이렇게 잘 뭐 해놓고 입지 좋은데 골라서 해놓고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덩달아 아닌 데들도 덩달아 표준 임대료를 오르는 그렇게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좀 상황이 생겨요. 맞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생깁니다. 네. 지금 요 표준 임대료가 갑자기 이제 도입이 되게 된다면요. 정말 핀셋으로 요 집원 하나하나 따지면서 표준 임대료를 정한다. 뭐 같은 동에 비슷한 시설에 뭐 똑같은 입지일 거 아니에요. 1층이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표준 임대료를 세분화하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블럭으로 나눈다든지 그렇죠. 해서 그 블럭 안에서도 또 20년 된 20년 된 빌딩이 있고 그렇죠. 신축 구축이 빌딩이 있을 있을 네. 거고 그런 데들은 분명 5만 원, 15만 원 정도 임대료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5만 원, 10만 원 더 주더라도 새 걸로. 주차도 주차도. 잘 되고 뭐 그쵸. 뭐 이런 시설들도 잘 돼 있는데 산다고 그만큼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무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저는 조금 더 제 생각은 또 이제 이게 표준 임대료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기준을 표준 공시지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도 근데 공시지가를 지금 현실성 100%로 한다고 계속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걸로 제가 보기에는 갈 거는 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 공시지가 100%까지 이제 그걸로 가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높은 분들께서는 이거를 이제 낮추겠다고 그거를 이제 발의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공시가를 현실료를 100%까지 하는데 이게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그렇죠. 네. 그것도 그거지만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도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던 데들에 지금 반발이나 맞지 않다,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원래 1년간 2만 건 정도가 오면 그냥 이제 평년 수준인데 지금 한 달 새에 뭐 2만 건이 접수될 정도로 이의 제기되는 게 뭐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한대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런 정도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요거 표준 임대료 산정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요것도 굉장히 숙제고 요게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표준공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공임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배포가 됩니다. 국토부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갈고 몇 분이 시간이 들면 요거는 얼마 공임을 받아라. 뭐 고무줄 공임이라든지 뭐 과잉정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요게 사실 그냥 요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은 뭐 잘 도입이 돼 있어서 그렇지만 동네 카센터에 가요. 정부가 하나 나가가지고 동네 카센터에 가는데 정부는 2,000원 이내입니다. 뭐 미등 같은 경우에는 뭐 500원, 800원 할 정도로 그걸 가는 공임이 책정된 게 8,000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네.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대 서비스 센터,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면 그냥 뭐 전국 갈고 뭐 하면 그게 또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500원짜리 전구를 갈면서 너희들은 8,000원을 받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10,000원을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전구를 2개 갈아주면서. 근데 동네 카센터에 갔어요. 그러면 더 불합리하다고 느끼겠죠. 그게 500원으로 돼 있는 다마 2개를 가르면서 그거를 9,000원, 10,000원을 이거 표준공임에 의해서 된 겁니다, 고객님. 하면 동네 카센터는 문 닫아야 되는 지경에 옵니다. 나가겠죠. 네, 그냥 서비스로 갈아주면 갈아줬지. 네, 그런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준 임대료가 그런 입지나 뭐 이런 거 시설 내가 누려야 되는 서비스를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네, 이게 표준 임대료로 그냥 붙여지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낙후돼 있는 뭐 그런 거랑 일맥상 아까 설명드린 거랑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래서 도입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시장 논리대로 흘러가거든요. 그 동네 카센터에서는 그냥 잠깐 와서 여기 미등 나간 것 같은데 갈아주세요 하면 뭐 500원 1,000원 그냥 받으면서 다맛값만 주세요. 그냥 가세요. 네, 그냥 가세요. 네, 네. 5일 갈 때 또 오세요. 그렇죠. 뭐 빵꾸를 하나 떼어더라도 네, 뭐 이거 너무 설명인가요? 빵꾸를 떼어더라도 5,000원, 15,000원 평구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요 지렁이 값 얼마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지렁이 심는 거. 그거 뭐 가만 뭐 동네에서는 받는다거나 아니 뭐 그냥 가세요. 뭐 그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표준 임대료를 정해도 요게 논란 속에 있지만 시장 논리와 이제 접목이 된다 그러면 또 시장 논리대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요 이제 발의된 법안이 이제 거쳐야 될 이제 단계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제 구체화되고 이제 법제처라든지 이걸 공포할 이제 국토부 이런 데서도 의논을 해가지고 더 이제 보완이 될 건데 여기 이제 마지막 줄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발의안이고 아직 된다 안 된다 논의는 좀 이르지만 이거 좀 잘 가다듬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보시면 접수가 지금 된 거고 위원회 심사라든지 체계지구 심사, 뭐 본회의 심의 여기에서 이제 법제처라든지 이제 국토부랑 이제 의논을 하죠. 그리고 정부로 이제
가서 정부에서 이제 도장이 딱 찍히면 찍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굉장히 빨리 될 수 있는 발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논란도 있지만 예, 뭐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돼 있고 정확한 거는 기사로 판단하시는 것도 좀 잘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괜찮지만 요게 좀 왜곡된 시선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 요런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좀 보시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진정한 뭐 이렇게 정확한 의미 파악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네. 지금 현재 총선에서 당선이 민주당 쪽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쪽에서 저는 개발 쪽으로는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거는 조금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뭐 거주지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아파트 주택이고 임대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고 정치적으로 지금 176석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거의 발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발의잖아. 승인이 예. 발의잖아. 이거 뭐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이제 주택법이 그렇죠. 나오더라도 이게 이제 지금 여당 쪽에도 그걸 하게 된다면은 좀 눈여겨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홍남기 장관의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제 얘기를 따오면 항상 국가에서 발표하는 건 안정되고 있다, 뭐 한다 하지만 고삐를 계속 당겨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아니다 이제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안정이 아니라는 거를 좀 반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안정화되고 있으면 고삐를 늦춰야 맞는데 계속해서 규제를 손보고 계속해서 이제 핀셋 규제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규제 지역을 뭐 넓힌다든지 그런 발언이 서슴없이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논의가 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규제 안으로 카드로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알고 좀 미리 대비를 하신다거나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뭐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는 거고 준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집 갖고 있는 애들 뭐 투기한 애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는 왜 걔네 편만 드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꼭 잘 생각하시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자 11일자 기사로도 그 자금 출처 계획서 그거를 이제 들여다 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제 4개 구, 그러니까 4개 구에서 있는 그 자금 출처 계획서를 이제 보니까 50% 이상이 이제 갭 투자 형식으로 전세를 끼고 나머지 현금을 주고 구매한 걸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 게 주는 게 일단 내가 현금 뭐 갭을 뭐 6억 전세를 주고 10억짜리 아파트를 4억 주고 샀다. 요게 뭐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지금 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거를 나쁘다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주택자한테는 욕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실거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못 들어가니까 갭을이라도 끼고 하나라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죠. 여러분한테도 그래야지 기회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얘기가 새긴 했는데 네네. 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뭐 기사로 파악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의아한 정보를 직접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도 그 다음에 기사를 보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측면도 있구나, 요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좀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